빨리 급해. 지금 직거래로 중고차 하나 또 보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스캐너 하나만 챙겨가지고 빨리 같이 가자고. 갑자기 급하게 의뢰가 들어온 거라서 서둘러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대전으로. 일단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피디님, 그 차량은 고객님이 오시고 있으니까는 오면 같이 가자고. 차 왔다. 빨리 가시죠. 야, 형 대전 갔다 올게. 지금 고객님 차량을 타고 유성구 아파트 쪽에서 중고차 직거래를 할지 안 할지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차량 상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는데 상품화가 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스캐너로 한번 또 찍어보고 숨겨진 고장 코드나 엔진 쪽에 중요한 센서들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하라고 또 스캐너를 한번 찍어볼게요. 구매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카메라를 켜서 막 점검하는 장면은 추후에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이 되면요. 충남권에서는 중고차 매물들이 천안과 대전 쪽에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대전 쪽에서 판매하는 중고차들도 상태가 그렇게 썩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괜찮고 또 금액도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저렴한 편? 제가 느끼기에는. 날씨가 더워지는 만큼 또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제가 이 차를 끌고 올라올 것 같아요. 오늘 구매하려고 하는 차량은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성분이 운전하실 차량입니다. 인기가 많은 차종이라서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가격이 다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직거래 중고차는 생 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세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차량 판매자께서 아직 안 나오셨어요. 밖에서 지금 들어오고 계신 중입니다. 일단은 만나 뵙고 차량 상태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치얼스. 오신 것 같은데 거의? 전 통화하고 계시네. 가시죠, 피디님. 여기는 지금 유성 쪽에 있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와 있습니다. 오늘 차종은 이 레이인데 이 레이를 구매하시기로 거의 다 확정하셨어요. 상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구매를 해서 조금 관리를 해도 된다는 그 정도? 2012년식이고 주행거리는 대략 15만 킬로를 조금 넘겼습니다. 전체적인 상태를 확인했을 때 일단 사고는 확실하게 있어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지금 앞에 범퍼 쪽에도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범퍼 핸들 쪽에는 사이드 브라켓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이드 브라켓을 통해서 이 범퍼에 피스로 고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피스 자리가 깨진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뭐 멀쩡해 보이지만 멀쩡한 게 아닙니다. 범퍼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고정하거나 교환하거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차예요. 펜다 쪽에도 스크래치가 가 있고 제일 아쉬운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이 도어와 사이드 스텝입니다. 동수석 쪽 사이드 스텝이 완전히 찍혀버렸어요. 이거는 거의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데 판금 수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도어도 살짝 맞닿아 있는데 그래서 도어를 여는 데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 사이드 미러 쪽에서도 살짝 충격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뭐 닦일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배제하고요. 도어를 열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A필러, B필러, C필러 등등등. 그리고 휀다. 이 도어는 탈부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동수석 쪽 휀다도 손댄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수석 쪽 휀다는 도색을 한 거예요. 도색에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페인트가 하나 들어온 것 같아요. 흔적이 남아 있죠.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A필러, B필러, C필러 상태는 손댄 흔적을 보이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둥에는 손상이 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차는 그래도 비흡연 차량이었던 것 같아요. 실내에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오늘 같이 온 우리 새로운 피디님께서 뭐랄까 그 흡연 차량의 냄새를 정말 잘 맡으시는데 완전히 비흡연자라서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 하셨어요. 또한 그런 막 쉰내나 그런 차량에 대한 특이한 냄새? 그런 냄새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관리가 좀 된 것 같아요. 한 가지 또 조금 안 좋은 부분 슬라이딩 도어 쪽에서 또 도색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도어도 지금 마스킹을 사용해서 도색을 한 거예요. 확실히 도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색을 할 때 너무 야매로 한 것 같아. 야매 도색. 단차가 좀 안 맞는데? 문이 덜 닫히잖아 지금. 조금 더 세게 해야 돼, 세게. 하지만 운행을 한 데는 지장이 없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도색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자동차 판매자분의 문제라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인이 이번까지 포함해서 4번 바뀌는 차량입니다. 2012년식이고요. 그러니까 동수석 쪽 뒤쪽 리어 휀다는 괜찮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초구할 때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쪽 테일게이트를 열어보면 무언가 좀 또 달라요. 리어 범퍼에 장착된 후방 센서는 자동차 제작사 제품이 아니라 일반 사제품입니다. 밖에 나와서 장착을 하신 거예요. 색깔이 너무 틀린데? 뭐 틴트는 뭐 세월의 흔적이니까 차량을 몇 년 동안 더 타실 거라면 틴트는 또 새롭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테일게이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테일게이트를 열려고 하는데 외부 핸들 이 버튼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눌러야 돼, 스위치를. 이게 보이시죠, 이거? 근데 레이들이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트렁크를 열었을 때 무언가 소리가 납니다.
뭔가 덜렁덜렁거리고 있어요. 이 테일게이트도 판금 수리가 무언가 진행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고의 흔적, 플라스틱 쪼가리가 안에서 들어가서 덜렁거린다거나 아니면 뒤쪽 유리가 깨져서 그 유리 조각이 있다거나 그럴 것 같아요. 확실하게 테일게이트를 탈부착을 했거나 도색을 했던 흔적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테일게이트를 고정하는 힌지의 볼트가 다릅니다. 뭐 볼트 풀었다가 찍을 수도 있어요, 다른 걸로. 하지만 이 테일게이트를 뜯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반대쪽 힌지 부분에도 볼트에서 연장을 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다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백패널 부분과 그리고 바닥 쪽은 사고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건 뒤쪽 후방 충돌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운전석 뒤쪽에서 무언가 이 리어 휀다 쪽 그쪽에서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테일게이트 쪽, 이 사이드 쪽 이쪽을 좀 판금 수리를 진행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유리가 깨졌거나 아니면 유리를 탈부착했거나 그래서 확률이 좀 높고요. 그리고 리어 휀다 가장 조금 아쉬운 부분이 리어 휀다예요. 리어 휀다를 이건 교환한 거예요. 확실히 교환한 겁니다. 운전석 쪽 리어 휀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좀 깨끗하고 특별한 게 없어 보이죠? 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동속적으로 정상적인 리어 휀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 이 용접된 부분, 이 부분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없죠. 무언가 좀 다르죠, 모양이. 퍼티를 메꾼 흔적, 그리고 도색을 그 위에 도색을 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다 남아 있습니다. 사고 수리에서 이런 패널 쪽을 교환할 때는 이 부분을 다 따내요. 따내서 이 패널을 빼내는 거죠. 판금 수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교환을 위해서 다 따낸 거예요. 이렇게 라인들, 리어 휀다 쪽입니다. 이쪽 리어 휀다를 교환했을 거예요. 웨더 스트립을 자 이렇게 벗겨내면은 다 교환한 흔적들이 보이죠? 예쁘지가 않잖아, 그죠? 처음 제작사에 나올 때는 아주 동그랗고 이쁨 자국인데 이거는 이거 너무 작업을 너무 막 했는데 표시가 아주 명확하게 납니다. 이렇게 다 딴 거야 이게. 근데 이렇게 이런 경우는 다 자르지 않고 분명히 끊을 텐데 봐봐 여기 리어 휀다 쪽을 끊어서 작업했을 거야. 끊어서 이 마스킹 테이프 자국이 있네 여기. 이 리어 핸들을 이만큼 신품 패널을 다 교환한 게 아니라 커팅해서 잘라서 교환한 것 같아요. 확실합니다. 확실. 뭐 차량 연식이 있으니까 그래도 자동차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으니까 완전히 무사고의 가능성은 좀 낮겠죠. 운전석 쪽 도어는 크게 뭐 손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 친구도 도색은 이루어졌습니다. 단차를 조금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맞춰드리면 돼요. 무언가 닫을 때 느낌이 달라요. 소리도 달라요. 그리고 운전석 쪽 프론트 휀다도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클리어를 너무 젓가락 쓴 것 같아요. 속칭 광이 죽었다고 하죠. 이제 광이 많이 죽었습니다. 타이어도 빨리 교환해야 될 것 같아요. 앞뒤 모두 다 상태가 정말 안 좋습니다. 툭 튀어나왔네.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러한 외관의 상태들도 이분도 처음에는 구매자였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매할 당시 모르고 있었던 부분도 있다고 하십니다.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확실하게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상 있는 부분과 이상이 없는 부분들, 꼭 수리해야 될 부분들, 현재 판매자와 구매자와 저 함께 이야기를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실내 상태는 그리 나쁘지가 않아요. 헤드라닝에 오임이 됐다거나 아니면 푹칭 담배빵이 있다거나 냄새가 난다거나 실내 내장재 그 플라스틱 트립 종류들이 심하게 파손이 됐다거나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아요. 실내는 깨끗합니다. 지금 제가 테스트 운전을 하면서 지금 이 등록 사업소까지 오면서 느낀 건데 하체 소음 발생하지 않고요. 대신 타이어의 패턴 소음, 타이어의 소음만 발생하는 편이에요. 타이어만 교환하면 그래도 전체적인 소음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레이 차량이 터보면 참 좋은데 터보가 아니죠. 아마 이 연식 때는 터보 패키지가 따로 있었을 거예요. 이 카파 엔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내구성이 무척 좋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들이 없었어요. 하지만 엔진룸도 열어봐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 가시죠. 그 전에 MDPS가 장착된 차량들은 핸들을 좌우로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흔들어보고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흔들어봐야 돼요. 덜렁덜렁 덜컥덜컥 소리가 난다면 아주 고가의 부품이 문제가 발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본진스를 한번 열어보시죠. 와, 달려와서 뜨거워. 구매하시자마자 엔진오일은 바로 교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일 교환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에어컨 상태를 봐야 되고 레이와 모닝 차량들의 발전기 쪽에서도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편이고 그 특유의 소음이 있어요. 하지만 이 차는 그런 소음은 나지 않고요. 에어컨 쪽에서도 종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에어컨도 아주 잘 나오고 현재로서는 괜찮아요. 엔진 냉각수의 상태도 지금은 열어볼 수가 없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차를 보자마자 냉각수의 상태를 확인했었는데 냉각수도 교환이 필요하다? 그 정도? 당장 운행하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일단은 뭐 교환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동벨트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요. 프론트 케이스 상단부에서는 오일 누유는 없어 보여요. 하지만 엔진 진동이 아주 조금 미세하게 좀 진동이 있습니다. 심한 정도는 아닌데 조금 더 조용한 승차감 원하신다면 엔진 마운트와 미션 마운트를 교환하시는 것도 괜찮다. 급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양쪽 휠하우스나 사이드 멤버가 교환이 됐다거나 파손이 됐다면 저는 절대로 이 차를 사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뒤쪽도 외부 패널, 리어 휀다 쪽만 교환이 됐고 안쪽까지는 먹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도 된다. 그리고 리오 휀다의 경우 교환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비가 새는 경우가 아주 가끔씩 있어요. 작업이 잘못됐을 경우. 그래서 제가 안쪽을 다 열어본 거예요. 빗물이 흘렀던, 물이 흘렀던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특이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그 부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엔진의 상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미션 오일도 교환을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미션 오일 교환이 된 거예요. 깨끗해요. 중고차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내가 이거 오일류 싹 다 교환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엔진 오일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브레이크액이나 미션 오일 그런 등등등 다른 부분들은 상태가 안 좋을 경우에 교환하시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조금 더 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운행하면서 천천히 교환을 하셔도 돼요.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중고차 구매해서 한 100만 원 써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왜 100만 원 써? 100만 원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상이 있는 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이 있는 것만. 차는 엔진오일은 꼭 교환을 해야 된다. 이 시트가 조금 아쉽네요. 에어컨 잘 나와. 에어컨 잘 나오고, 후방 카메라도 되고. 근데 이게 내비게이션이 사제품이라서 이 버튼들이 다 도망갔네, 이거. 이게 레이가 참 연비는, 연비 좋은 게 아니야. 연료 탱크가 작아서 기름이 적게 들어가는 것 같은 거지, 연비가 좋은 건 아니야. 클러스터에 경고등 같은 거 발생하지 않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치명적인 결항 코드 같은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이 부분은 예의가 아닌데 양해를 구하고 찍어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엔진과 미션 쪽으로 뭔가 특별하게 고장 코드가 숨겨져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엔진이 구동되는 걸 봤을 때 일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고객님께서는 구매하시기로 결정하셨으니까 일단 천안으로 가겠습니다. 타세요, 피디님. 놓고 간다? 놓고 간다? 빨리 타라고요. 차량 이전 완료 후 제가 고객님 차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대략 한 15km 정도 주행을 해서 카메라를 킨 거예요. 확실하게 전체적인 하체 밸런스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은 소음도 없어요. 하체 컨디션은 괜찮아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타이어 패턴 소음, 그거 빼고는 전체적인 상태는 괜찮아 보여요. 타이어의 상태만 봐도 이 하체 컨디션 상태를 볼 수 있는데, 타이어 상태가 나쁠 뿐이지 타이어는 고르게 달았어요. 한짝으로 이상 편마모는 없었고요. 지금 차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가다서다를 조금 더 반복하고 있는데, RPM이 불안정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배기량이 낮다 보니까 그 엑셀 페달을 밟았을 때 반응 속도, 그 부분은 딱 이 차 레이에 맞는 그 감인 것 같습니다. 실내 소음도 그렇게 없어 보이고요. 이 차량은 오늘 시세보다 170만 원 이상 저렴하게 구매하신 거예요. 판매자께서 아주 시원시원하게 깎아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진상을 부린 건 아닙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그 판매를 올리셨고, 그 다음에 이상이 있는 부분, 또 판매자께서 이상이 있는 걸 모르고 계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그거보다 조금 더 깎아달라고 제가 빌었습니다. 중고차 거래, 개인 직거래의 경우 서로 합의점을 찾는 부분은 더 좋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는 아니겠지만 중고차를 개인 직거래로 판매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명히 중고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그런 전문 딜러분이나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이트, 그런 곳에 많이 물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내 차의 그 가치가 너무 낮게 측정이 되어서 거래 금액은 이만큼인데 이 정도밖에 안 쳐주나? 그런 것을 확인하시고 내 차의 가치를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중고차 거래로 판매를 하실 거예요. 중고차를 매입하는 그런 회사들보다는 직거래의 경우는 금액을 단돈 10만원, 20만원 그 정도는 아니겠지, 최소 50만원대 이상은 더 받으실 수가 있겠죠. 구매자의 경우에도 중고차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에서 구매하실 때보다 못해도 한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는 구매를 할 때 절약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비용들은 중고차 상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금액들이겠죠. 마진율 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직거래보다는 어느 정도 판매를 위한 그런 세팅이 되고, 기본적으로 점검을 받은 그런 차량들을 조금 추천드리고 선호한 편이에요. 오히려 직거래 차량들이 상태가 안 좋은 차량들이 더 많더라고요. 사고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주 큰 비용이 들어갈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없는 차량으로 판단을 됐기 때문에 이 차량을 구매하게 된 겁니다. 이 레이 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오늘 고객님께서는 이 차량을 무언가 패밀리카로 사용하실 목적은 아니에요. 고속도로를 타고 다닌다거나 장거리를 운행할 목적도 아니고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출퇴근용, 그리고 애기들 등하교용, 그 정도까지만 사용하시려고 이 차량 레이를 구매하시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십니다. 레이를 고쳐보고 한 1km, 2km 미만에서 한번 테스트 운전만 해봤지, 이렇게 장시간 동안 타보기 처음인데 나쁘지 않은데? 천천히만 달린다면 나쁘지 않은 차 같아. 타이어는 진짜 빨리 바꿔야 되겠다. 달리다가 악셀 페달을 좀 놨다가 밟았다가 놨다가 할 때 그 충격들이나 그 소음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테스트 운전할 때 참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이 중고차를 구매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같은 차량이라도 금액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사고 없는 차량이면 너무너무 좋겠고, 또 주행거리가 짧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모든 거를 거기에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 금액의 갭 차이가 상당히 꽤 큽니다. 적정선을 또 찾아야 되고, 사고도 내가 운행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또 잘 알아야 되고, 주행거리
기술거리가 많다고 해도 뭐 엔진 컨디션이 좋은 차량들이 있을 수가 있고 관리가 잘 된 차량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할 줄 알고 차에 대해서 무언가 조금은 알고 계셔야지만 좋은 차를 선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객님께서는 그래도 내 용도에 내가 가진 예산에 맞게끔 차량을 구매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님께서 딱 두 가지가 제일 걱정되셨대요. 사고가 있다고는 그 판매자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고가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셨고, 사자마자 엔진이 퍼지는 건 아닌지 엔진 컨디션이 또 어떤지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빨리 다시 이제 회사로 돌아가서 고객님께서 의뢰하신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엔진오일 교환과 차량을 리프트에 올려서 점검하는 거.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밑에 누워서 봤는데 차가 부식되거나 그런 부분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본래 나이에 맞는 그런 노후와 그리고 사이드 스텝 쪽으로 또 수리를 원하셔가지고 그 부분까지만 해결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대전에 와서 중고차 구매를 해봤습니다. 개인 직거래로요. 혹시라도 중고차를 구매하실 생각이라면 내가 어떤 차를 사려고 하는지 용도에 맞는 명확하게 딱 찍어주시고 금액도 그 시세에 맞게끔 딱 적정 금액을 정해놓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레이 사러 왔다가 BMW 사간다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카메라 패밀리들의 즐거운 정비숍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시자.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예요. 중고차 구매는 꼼꼼하게. 여기까지 하시죠, 피디님. 이렇게 아무 말을 안 하고 계시면은 저 혼자 미친놈이잖아요. 피디님 얼굴 안 보이잖아. 자, 내 손 여기 있어. 렌즈를 손으로 가려줘요. 나 미친놈 된다니까. 혼자 떠드는 놈 된다니까. 자, 제 손 여기 있어요. 빨리 손 갈아줘요, 피디님. 빨리 손으로. 그래, 손이 세 개죠. 분명히 옆에 누군가 타고 계세요. 민철이가 아니에요.